피청구인이 12월 3일 오후 10시, 밤 10시 53분경에 증인에게 전화를 걸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봤지, 비상계엄 발표하는 거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자금이면 자원,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 라는 취지로 말하였죠. 그렇게 기억합니다. 증인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피청구인이 뭔가 흥분해서 자랑하듯이 이 얘기를 했다고 진술을 하셨죠. 다소 주관적인 얘기인 부분인 것 같은데 적절치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술하신 적은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그 증인은 싹 다 잡아들여를 어떤 의미로 이해하셨습니까? 말뜻 그대로 이해했습니다. 그 누구를 잡아들이라는 취지로 이해를 하셨습니까? 당시의 통화 내용으로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도 구체적으로 대상자, 즉 목적어를 규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뭔가 잡아야 된다는 생각은 들었었는데 누구를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까지는 저한테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그 증인은 12월 3일 22시 58분경에 피청구인의 지시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여인영 사령관에게 전화를 거셨죠. 방금 그 변호인께서 물어보신 대로 뭔가 지시를 하셨는데 목적어가 없었습니다. 그 목적어가 없었던 부분을 저는 두 가지로 추정을 하는데, 하나는 저는 1차장이기 때문에 원장님한테 이미 그 관련된 부분의 내용을 했나, 그래서 나중에 한번 원장님한테 들어봐라 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바로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했으니까 방첩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겠다 한 그 두 가지 정도의 추정을 했고, 또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데 거기다 대고 누구를 잡으란 말입니까? 라고까지 여쭤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2시 58분경에 여인영 사령관에게 이제 전화를 거셨고 어떤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아마 전화가 두 번으로 나눠질 겁니다. 이미 비상계엄이 발표되는 내용을 보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여인영 사령관하고 한번 통화를 한번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화를 했고, 전화해서 제가 요즘에 무슨 얘기를 하면 자꾸 제 얘기가 바뀐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조금 메모를 해서 그 메모에 근거해서 또박또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제가 얘기했던 것 같고, 여전히 그 연영 사령관은 저의 그 어떤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부분에 있었던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위에게 전화 받았어. 대통령이 너희들 지원해 주래.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여인영 사령관이 당시의 상황들을 저한테 설명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묻겠습니다. 그 증인은 검찰의 조사를 받으면서 메모지의 원본을 제출할 수 없다고 하면서 사진 촬영해서 제출했는데 왜 메모지를 제출하지 않고 사진 촬영해서 제출했습니까? 그거는 제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제가 왜 제출하지 않았겠다고 했겠습니까? 보니까 제가 경찰, 검찰 공수처 조사를 받았는데 대부분 다 특히 경찰도 디지털로 해서 지금 수사기관에서 이 메모지를 확보한 경위를 보면 증인에게 제출할 수 있냐고 물었더니 제출할 수 없다고 해서 사진 촬영하여 기록에 첨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왜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12월 12일 날 검찰하고 공수처에서 받을 때 굳이 안 된다고 얘기했던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런가요? 네. 꼭 보여드려야 보여주십시오. 되나요? 예. 분명히 수사기관에서 제출할 수 없다고 해서 사진 촬영해서 첨부했습니다. 원본은 지금도 가지고 있나요? 예, 원본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당분간 제가 사용해야 돼서 임의 제출은 어렵겠지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걸 어디에 사용하려고 했습니까? 메모지 우측 상단에 14명, 16명은 증인이 기재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언제 기재한 건가요?
다른 검정색 가필할 때 같이 기재했던 그때 것 같이 같습니다. 한 건가요? 네. 여기 저 지금 화살표를 보면 양쪽으로 화살표가 보입니다. 네. 이 화살표는 무슨 뜻이죠? 제가 처음에 기억할 때 10명의 명단을 정확하게 기재를 했고 2명은 누가 잘 모른다고 했는데 그 모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선관위 관계자였다. 그래서 그 전 선관위 관계자 2명인데 그 2명 중에 한 사람이 권순이다라는 의미로 거기다가 그 화살표를 해놨던 것 같습니다. 이 검찰에 이 원본을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네. 위치 확인 지원이나 정치적 활용 목적으로 또는 민주당에 제공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나요? 12월 11일이면 벌써 12월 6일 날 정보위원장 면담을 통해서 관련된 사항들이 다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걸 활용한다고 해서 무슨 다른 도움이 이 됐을까요? 명단에 보면 네. 명단에 보면 지금 증인은 10명이라고 했는데 12명이고 네. 지금 저 화살표를 보면 네. 위에 두 직책이 권순일 전 대법관이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에 14명, 16명이라고 적은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처음에 들을 때부터 10명의 명단을 정확하게 들었고 12명의 명단을 정확하게 기억이 났고 2명은 듣기는 들었는데 잘 기억을 못했고 그러면 그런데 16명은 왜 적었습니까? 그런데 한두 명 정도가 더 있었던 것 같아서 내가 들은 게 그러니까 증인이 추측에 의해서 적어놓은 겁니까? 예, 14명까지는 들었는데 16명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적어놓은 겁니다. 아까 검찰에 제출한 거 보면 16명을 지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지웠나요? 12월 11일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검사에게 관련 메모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쭉 지운 것이 검찰에서 조사 받으면서 지운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때 검사가 14명입니까? 16명이라서 제가 16명을 14명입니다. 증인은 이 메모지를 민주당 박선원 의원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나요? 예, 제공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난길 법정에서 소추인 측 대리인이 물었을 때 박선원 의원이 며칠 뒤에 따로 연락하여 내가 설명을 못 들었으니 한 번 더 설명을 해달라고 해서 증인이 가지고 있던 메모를 박선원 의원의 휴대전화로 찍은 것이라고 했는데 맞나요? 제가 12월 9일부터 한 일주일 이상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누구를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요. 그러면 박선원 의원이 증인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 와서 자신의 박선원 의원 핸드폰으로 찍어간 거 맞나요? 아닙니다. 통화를 한 적이 없고 아마 저한테 카톡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사진은 언제 전달했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검찰 조사를 받기 직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카톡으로 예. 보낸 것입니까? 전송해줬단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이 메모지를 보면 이 어디 바닥에 놓고 찍은 것 같습니다. 네. 이 매트리스 같은데 이 사진 찍은 장소가 어딘가요? 저희 집입니다. 집에서 찍으신 건가요? 네. 저희 집에 강아지가 있는데요. 그 강아지가 미끄러지지 말라고 요 밑에 고무 같은 패딩을 바닥에 깔아놨기 때문에 아마 그것으로 보입니다. 무늬로 봐서. 제 주신 때 또 하겠습니다. 대란 주무자 윤석열이 준비한다 그렇게 실행하였습니다. 이 메모는 홍장훈 국정원 1차장이 윤석열의 전화를 받은 이후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과 작성하면서 만든 메모입니다. 서서 제 포켓에 있던 메모지에다 막 적었었습니다. 아빠도 이거 알아보기 어려울 만한 것 같아서 제가 보좌관을 불러서 야 이거 좀 정서해봐라 라고 해서 적었는데 저희 보좌관의 글씨고 요 밑에 막 흘려 써 있는 글씨체가 제 글씨체입니다. 정영식 재판관님 질문하십시오. 증인 여인영 사령관하고 23시 6분경에 이제 마지막 통화한 거 그거 여쭤보는 겁니다. 예.
그때 이제 하여튼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다가 도와준다고 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면서 체포조가 나가 있는데 소재 파악이 안 됩니다. 명단 불러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명단을 불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그 명단이란 거는 체포할 사람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예,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1조, 2조 뭐 이제 축차 검거 후에 구금시설에 감금 조사할 예정이다. 제일 급한 것이 위치 추적이니까 위치 추적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요구한 거는 이 사람들에 대한 위치 추적을 해달라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청구인 측 물어본 거에는 할 수 없다. 그 위치 추적을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법적으로 안 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기술적으로 안 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법적으로 안 된다는 뜻입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까? 만약에 법적으로 허가를 받고 해야 된다고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정원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지금 예전에 국정원이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그 협력센터를 많이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 저희들 협력센터나 그 대테러 정보센터 같은 데는 그 소방청에서도 나와 있고 또 일부에는 또 경찰하고도 협업하고 있고 관세청, 이게 가능하다. 방사사 협업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 기관들하고 다 협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센터들이 있습니다. 국정원이 꼭 하지 않더라도 뭐 예를 들면 소방청이나 아니면 경찰청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정원이 기본적으로 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툴은 있으나 그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룰이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치 추적을 한다는 말은 네. 결국은 휴대폰 위치 추적인 거죠? 제가 직접 해보진 못해서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연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다음에 그러면 아까 그 메모 좀 띄워주시겠어요? 127호증에인가요? 그 증인이 부관한테 시켜가지고 했다는 메모 있는데 127호증에 이 메모. 이 메모에 이제 그 아래는 1조, 2조 1조, 2조 뭐죠? 이게 뭐 축차 검거, 그다음에 뭐 방첩사 구금 시설의 감금 조사. 이거는 이제 증인이 여인영 사령관으로부터 들어서 그렇게 적어놨다는 거죠, 나중에. 밑에 있는 거 말씀이십니까? 밑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검거를 요청, 위치 추적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그 워딩이 마지막으로 끝날 때 위치 추적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치 추적을 하면서 저희들 그 검거를 좀 지원해 주십시오. 검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거를 좀 지원해 주십시오라는 검거의 요청이 있었다. 뭐 그런 의미로 그 말은 검찰 조사에서도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검거를 요청했다는 말은 하지 않은 것 같은데. 검거를 요청했어요? 이 검거를 요청했다고 검찰에 제기한 부분에 있어서 내용이 써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요 메모에는 써 있는데 여인영 사령관이 검거를 요청했어요? 위치를 추적하는 것 자체가 체포 대상자의 검거를 하기 위한 부분에 있어서의 지원을 요청하는 거라고 이해했습니다. 아니 제 말은 처음에는 체포조가 나가 있다. 네. 그 말은 이제 체포하러 다닌다는 말 아니에요. 근데 위치를 모르니까 위치를 추적해서 알려달라는 취지지. 증인한테 체포를 도와달라. 그러니까 말은 체포를 요청. 여기 보면은 체포를 요청, 검거를 요청. 괄호하고 위치 추적과 돼 있어요. 위치 추적보다는 검거를 요청한 것을 또 주안점으로 써놨는데 검거해달라고 여인영 사령관이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들이 검거하러 나가 있는데 위치 추적만 받으면 되지 왜 국정원이 체포를 하러 다녀요? 체포할 인원이 있어요? 국정원에? 체포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까? 국정원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 체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죠. 근데 검거를 요청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검거 지원을 요청했으니까 저희들이 직접 예를 들면 저희가 그 범죄 수사권 없더라도 쉽게 말하면 국제 범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저희들이 검거를 지원하고 실적인 부분의 체포는 경찰을 통해서 체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공조 검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위치 추적, 그 검거 말하자면 이제 뭐라 그러지? 지원 요청. 지원 예. 이런 식으로 적어 놓는 게 맞지 않아요? 예, 근데 그 총리께서도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깊은 생각을 하면서 적은 것이 아니라 생각되는 대로 그냥 갈겨 쓴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다소 합리적이지 않게 적어놨던 부분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그러니까 증인이 이제 어차피 이 메모는 이제 수기로 메모를 하다가 버려버리고 이제 하여튼 옮겨 쓰라 그러고 밑에는 이제 옮겨 쓴 게 아니고 기억나는 대로 쓴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밑에는. 그러면 이게 증인이 뭐 1조, 2조 뭐 축처에서 검거해서 방첩사 뭐 감금 시설의 감금 조사. 그러니까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여인영 사령관이 방첩사령관이 증인에게 무슨 이제 처음에는 뭐 비협조적으로 별로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다가 대통령 전화를 받아서 도와주라 그랬다고 하니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 그래 그러면은 이런 명단이 있으니까 이런 명단에 대한 위치 추적을 좀 도와주시오. 이렇게만 하면 되지 굳이 1조, 2조 뭐 이렇게 가가지고 뭐 검거를 해서 축차 검거 후에 방첩사 구금 시설에 감금해서 조사할 거라는 얘기라든지 이런 얘기를 굳이 왜 할까요? 글쎄 그거는 뭐 여인영 사령관에게 물어봐야 얘기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내용만 얘기한 게 아니라 제일 먼저 그 부인께도 전화 받았어 대통령이 너희들 도와주래 할 때 명단부터 얘기한 게 아니었거든요. 저희들이 경찰과 협조해서 국제를 봉쇄하고 있습니다라는 말부터 시작했으니까 아마 방첩사가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 현재 진행 사항을 저한테 약식이지만 간단하게 브리핑해 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이 검찰에서 진술할 때도 요약이겠지만 물론 하여튼 체포조 나가는데 명단 불러드릴게요라는 부분이 먼저였고 그 다음에 명단 불러주고 명단 불러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해서 1차 1조 2조 뭐 축조 뭐 체포 뭐 이렇게 얘기하고 축차 검거 후에 구금시설을 감금할 예정이다. 이거를 나중에 얘기했잖아요. 상황 설명을 먼저 한 게 아니라 이거는 그 명단을 주면서 위치 추적을 해달라라고 하면서 그걸 구체적으로 더 나아가서 얘기한 건데 그 상황 설명이 우리가 지금 이런 여러 명을 체포를 해가지고 검거한 다음에 감금 조사할 거다. 그런 얘기를 하려면 미리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상황 설명을 한다면. 근데 굳이 그런 상황 설명을 국정원 1차장한테 방첩사에서 아무리 그쪽에서 대통령 전화 받고서 도와달라고 해서 전화했습니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게 조금 의문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예, 저도 약간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 여인영 사령관하고 제가 아주 객관적이고 공식적인 관계가 아니고 사실은 그 전에는 나름대로 어떤 활동이 있어요. 보안 때문에 저한테 말을 하진 않았지만 일단 이야기 설명하면서 어느 정도의 선배니까 믿음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주변 환경 주변의 여러 가지 부분까지 설명을 한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거는 예, 그만 조금 이상한 것이 처음에는 전화할 때 굉장히 말하자면 비협조적이거나 말을 안 하려고 그랬다고 증인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전화해서 뭐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니까 좀 얘기를 안 해주려고 처음에는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대통령한테 전화 받았다. 도와주라 그런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런 얘기를 쫙 했다는 건데 아무리 그냥 생각해도 이 사람이 같은 뭐 통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이게 이제 비밀이 아니구나. 이제 같이 이제 협조해서 일을 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그렇더라도 그거는 자기가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일단 얘기해야지 나중에 혹시 증인이 진짜 대통령한테 전화 안 받았는데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해버리면 본인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쓸데없이 아무 데다가 막 얘기를 퍼뜨리고 당겼다. 이런 얘기도 될 수 있는데 정보에 관한 방첩사령관이 정보 같은 거는 굉장히 민감하게 보존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쉽게 얘기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명단을 주니까 증인이 그냥 이거 명단을 그래서 체포 뭐 그러면서 뒤에 얘기했는데 그때는 뭐 거의 막
듣기도 싫었다는 취지 아니에요. 증인은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을 자세하게 또 여기다가 메모를 해놓은 게 좀 선뜻 좀 이해가 안 돼서, 하여튼 들은 얘기가 맞다는 거죠. 검거를 요청한 것도 맞아요. 총리께서도 충격적인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로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어떤 얘기들 다 기승전결에 맞춰서 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써놓은 순서나 이런 게 그래서 그래요. 검거를 또 요청. 하나는 제가 그러면 여인영 사령관하고 무슨 억가 시점이 있다고 해갖고서는 일부러 이런 거를 아니 그런 취지가 아니고 예. 저는 이제 여기 이렇게 적혀 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런 말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과, 그리고 여기 검거를 요청했다는 말을 주신문 사항에서도 검거 요청 얘기는 나오지는 않는데 메모에는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검거 요청했어요? 위치 추적을 해서 네. 방금 얘기했던 10여 명의 대상자를 검거하겠다는 것 자체가 네. 저는 검거 지원을 요청했다라고 그럼 검거 지원 요청이라고 안 쓰고 왜 검거 요청이라고 썼어요? 이 말은 다르잖아요. 검거를 요청한다는 건 국정원에서 검거를 진짜 한다는 얘기고, 제가 이제 공문서를 작성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간단한 메모지 않습니까? 메모를 왜 작성해놨어요? 제가 나름대로 그 상황을 기억하기 위해서 메모해 놓은 거죠. 그럼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죠. 예, 정확하게 기재 못해서 죄송합니다. 예, 승인. 그 국정원장이 대통령께 주례 보고하는 거 있죠? 네, 일주일에 한 번씩 합니까? 통상 그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금 그 김규현 국정원장이 2023년 11월 26일에 퇴임한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조태용 국정원장이 2024년 1월 16일에 취임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그 중간에 한 달 반 정도 네, 기간이 비는데 네. 그 기간 동안 주례 보고는 누가 합니까? 제가 그 기간 동안에 직무 대리를 했고요. 그 기간에는 주례보를 안 했습니다. 안 필요하면 그때는 국가안보실장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예. 그 증인은 지금까지 그 피청구인을 총 몇 번 정도 만났습니까? 그러니까 몇 번 만났냐 예, 말씀이시죠? 만난 적.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8번입니다. 아까 뭐 길에서 보고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6번 정도라고 기억합니다. 언제인가요? 제가 처음으로 차장으로 취임했을 때 1차장과 2차장의 취임을 축하해 주시는 저녁을 한번 했던 기억이 나고요. 식사를 같이 했어요? 예. 예. 그다음에 한 4번 정도는 대통령께 독대복은 아니고 원장님하고 같이 배석해서 보고 자리에 갔던 부분이 한 4번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때 안보실하고 그 북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 그룹의 저녁 식사를 한번 하는 자리가 있었으니까 저녁에 한 2번, 보고 자리 한 4번, 한 6번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럼 그런 자리 이제 그 자리에 참석한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러니까 제 말은 대통령하고 이렇게 대화가 좀 오가는 그런 식사였나요? 거기 있는 비서실이나 안보실 관계자들도 다 같이 있는 부분이니까 크지는 않더라도 원탁 정도가 채울 정도에 있어서 인원들의 저녁 식사였던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제가 이걸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면 그날 대통령실에서 이제 국무회의 할 때 이제 조태용 국정원장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데 그거를 제껴놓고, 그러니까 원장을 제끼고 지금 1차장한테 전화를 했다는 게 조금 약간 좀 이상하고요. 그 다음에 통화 내용 자체도 굉장히 그 단도직입적이에요. 뭐 봤지, 비상계엄 발표하는 거 이러면서 시작했다는 거니까 증인과 대통령은 이게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상당히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잘 아는 그런 사이였나요? 대통령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 충심으로 모셨던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그런 거보다는 이렇게 뭐 이런 대화가 좀 전혀 뭐 초면에 이런 얘기하기는 어렵잖아요.
소면에 하면 나 대통령인데 뭐 이런 얘기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제시하는 거 잘 들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건 그냥 봤지. 비상계엄 발표하는 것부터 대화가 시작됐다고 하니 그 정도 얘기할 사이가 되는 거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답변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날 23시 30분에 이제 저기 정무직 회의를 하고 나서 이제 조태현 국정원장에게 들어가서 좀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때 이제 대통령께로부터 전화 받았습니다 하고 대통령이 원장님이 미국 출장 가셨는지 아셨나 봅니다 하고 뭐 방첩사 지원하라고 하십니다 뭐 이런 얘기 쭉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때 조금 이상한 거는 그때 국정원장께서 뭐 놀라거나 그거 무슨 일이야 뭐 어떻게 된 거야 하고 좀 자세히 설명해봐 뭐 이런 식으로 대화가 오갔나요? 일체 답변이 없으시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으셔서 사실 좀 당황했었습니다. 놀랐나요? 아니요, 안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조태용 원장이 안 놀랐다는 거죠. 네. 그럼 증인은 그때 좀 어떻게 생각을 했나요? 왜 안 놀라시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증인의 생각은 어땠습니까? 뭐 마지막에 지침이나 방향을 달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걸 보면서 나하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부분으로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구나라고 느꼈고 당시에 통상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보고를 받고 지시를 했다는 부분들은 그만큼의 책임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안 지시겠다라는 부분으로 이해했습니다. 증인 말을 들어보면은 그 원장님 최소한의 지침과 방향은 주셔야죠라고 했더니 조태용 원장이 화를 내듯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더 이상 대화가 어렵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증인이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런 내용이 맞습니까? 그렇게 기억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줄래요? 그때 상황을. 어디부터 시작할까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그러니까 거기부터 얘기를 하죠.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합니다. 방첩사가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러 다닙니다. 라고 얘기한 다음부터 예. 끝까지. 그래서 전화를 받았다는 부분하고 방첩사를 지원한다는 내용까지는 뭐 평이한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방첩사가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답니다. 그러면 다소 놀라시거나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표할 거라고 제가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내일 아침에 얘기하자라는 말씀이 조금 당황스러웠고요. 저는 지금 지시를 받아서 뭔가 해야 된다는 생각도 있고 또 구체적인 부분의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원장님하고 상의하고 싶거나 아니면 보고 드려야 하는 상황에서 뭐가 딱 막힌 느낌이 들어서 아니 여기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침이나 방향을 주셔야 하는 말씀했는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뭐 아침에 얘기하기로 했는데 뭐 이렇게 말이 많아 뭐 이런 식의 반응이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견 진술 아니 의견 진술 기회 좀 들어보고 또 하시죠. 예. 의견 진술 기회 드리겠습니다. 의견 진술 기회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도 12월 4일인가 아마 4일인 거로 기억이 되는데 그 여인영 그 방첩 사령관이 그 조지호 경찰청장한테 뭐 위치 확인, 뭐 체포 이런 거를 부탁했다는 기사를 보고 저도 김용현 그때는 국방장관이 구속이 안 돼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좀 두 사람 다 이런 수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특히 여인영 사령관은 저게 순작전통이고 해가지고 도대체 이 수사에 대한 개념 체계가 없다 보니 위치 확인을 좀 동향 파악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경찰에서 그거는 현재 사용하는 휴대폰을 알지 않는 한 어렵다고 딱 잘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불필요한 일이고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우리 국정원 1차장의 이 메모와 관련된 문제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저와 통화한 거를 가지고 대통령의 체포 지시라는 것과 연결을 해서 바로 이 내란과 탄핵에 이 공작을 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제가 그 당시에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정원장이 미국 출장을 갔는지 여부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직무대리인 1차장에게 통화를 하게 된, 그러면서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을 했다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여인영 그 방첩사령관을 도와줘라라고 한 얘기, 그리고 제가 1차장에게 이따가 전화 혹시 할 수도 있다라고 한 8시 반경에 얘기를 해서 10시 넘어서 제가 이제 계엄 선포를 다 하고 올라와서 전화를 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몇 차례 본 적도 있고 또 뭐 일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제가 격려 차원의 전화를 한 건데,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우리 홍 차장이 여인영 사령관하고 육사 선후배잖아 하는 얘기가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 아까 그 얘기 못 들었다고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전화를 한 이유는 간첩 사건에 대해서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전부 경찰에만 주려고 하지 말고, 방첩사도 수사 역량이 있고 원래 지난 정부에서 방첩사 수사 요원을 2분의 1로 감축을 시켜서 군 방첩 활동과 방산 이 안보 활동에 지장이 많이 초래가 됐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는 수사관을 계속 증원해 나가면서 이를테면 창원의 방산업체 그 보안 지키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방첩사를 계속 키워오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김규현 국정원장뿐 아니라 조태용 국정원장한테도 방첩사 지원을 수도 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차장에게 전화를 하게 되면 이거는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지 계엄과 관련된 사무는 국정원에 당시에는 뭐 요청할 일도 없고, 또 만약에 여러 가지 계엄과 관련된 정보사항을 좀 파악을 해야 되겠다 하면 대통령이 국정원장한테 전화를 하지 차장한테 전화한다는 거는 이거는 공직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그 국정원장 그 어디 경찰 조사 때도 뭐 대통령께서 국정원 직제를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라고 조서를 수사관이 받은 모양인데 그거 전부 엉터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국정원 직원 빼고 저만큼 국정원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국정원 수사를 물경 3년을 했고요. 그리고 국정원, 방첩사, 경찰의 이 대공 역량을 보강하기 위해서 취임 이후에도 엄청난 노력을 했을 뿐 아니라 국정원 인사를 벌써 여러 차례 해온 사람이라 속속들이 저는 잘 압니다. 제가 1차장한테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육사 선후배이기 때문에 좀 국정원에서 이런 걸 할 때 정무직 회의라든가 간부 회의 때도 좀 거들어 주라는 얘기를 이제 한 것인데, 이거를 간첩을 좀 많이 잡아 넣기 위해서 정보를 좀 경찰만 주지 말고 여기다가도 방첩사에도 주고 지원을 좀 해주라는 얘기를 이런 무슨 목적 없는 체포 지시로 해서 그 여인영이 뭘 부탁도 안 하는데 대통령이 도와주라고 그랬다고 해서 이런 거를 받아서 여인영은 경찰에다가 물어보니 경찰이 어렵다고 하니 국정원은 뭐 미행이라도 하고 뭘 하니 그거 뭐 위치 확인하는데 좀 도움이 될까 해서 헌 얘기를 이렇게 엮어가지고 대통령의 체포 지시로 이거를 만들어냈다는 게 이 핵심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메모를 아까도 왜 자, 지금 12월 3일 날 밤에 저 국정원은 뭐 신출귀몰 안 되고 뭐 저 영장 없이도 이렇게 수사권이 없어도 뭐 좀 미행이라든지 뭐 정보 활동을 통해서 사람 어디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지 않는가라는 뭘 잘 모르는 사람의 이런 부탁을 받아서 미친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라고 했다고 하면서 그거를
또 한 번 계속해서 이 메모를 만들어 가지고 있다가 자기가 12월 5일 사표 내고 6일 날 해임이 되니까 이걸 가지고 대통령의 이 체포 지시다라고 이거를 엮어낸 것이 바로 이 메모의 그 핵심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정원장에게 대통령이 방첩사 지원하라고 했던 얘기에 대해서 국정원이 원장이 별다른 대답을 안 했다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저한테 하도 들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맨날 하는 얘기니까 아마 내가 저 국외 출장 중인 줄 아시고 저 1차장하고 통화를 했다가 그 얘기를 하셨던 모양이구나 라고 저는 원장이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개헌과 관련된 별도의 그 어떤 지시였다고 한다면은 바로 저한테 아마 국정원장이 특달같이 전화했을 겁니다. 1차장한테 뭔 지시를 하셨다는데 그게 뭡니까 하고, 그래야 그게 국정원장이지, 아니 개헌과 관련된 지시라고 생각을 하면서 1차장 말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아니 그 앞에서는 무시하는 척을 하더라도 대통령이 자기 밑에 사람한테 뭔가 개헌과 관련된 업무 지시를 했다면 특달같이 저한테 전화하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수도 없이 들었기 때문이고, 지난번에도 왜 한번 재판관님께서 어떤 그 작년 그 상반기 총선 전에 어떤 그 안가 자리에 그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거기에 왜 참석했냐고 한번 물어보신 것 같은데, 그 자리가 바로 국정원 보고 방첩사 지원해 주라고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그 무슨 처와 국정원장 간에 휴대폰 문자 주고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저도 알 수 없는 것이지만, 저와 제 처는 지난 11월 7일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한 이후에 소통 방식을 개선하고 휴대폰을 바꾸겠다고 이미 국민들에게 다 말씀을 드려서, 제가 아마 11월 중순에서 남미 G20하고 APEC 출장 가기 직전 아니면 그 직후에 휴대폰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비화폰을 저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장하고 썼고요. 아마 제 아내는 국정원장이 안보실장이던 시절에는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휴대폰을 이렇게 그 비화폰 아닌 개인 휴대폰을 바꾸고 원래 휴대폰을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저는 그 통화 내역이 어떤 건지 사실 좀 궁금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추가 5분 드리겠습니다. 추가 신문하십시오.